안녕하십니까. 시집애리병원 간호과장 김춘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자연출산에 대해서 오늘 제가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자연출산이 뭘까요? 저도 자연출산으로 태어났고 옛날에는 모두가 다 자연출산으로 태어났죠. 자, 의학이 계속 발달하는데 자, 정형외과나 이런 데는 발달이 엄청나게 되죠. 인공관절 넣고 난리 났죠. 그죠? 그런데 의학 중에도 가장 늦게 발전한 곳이 산부인과예요. 산부인과는 왜 늦게 발전했을까요? 아기를 그 정산분만이 가장 완벽한 건데 거기서 다른 곳으로 출산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발달한 게 이제 제왕절개예요. 그죠? 자,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는 정말 제왕절개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어떻게 옛날에는 다 어떻게 났을까요? 제가 추정하건데 옛날에 3.7, 3.8, 4.0 있었을까요? 아마도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렇게 아기들이 점점 커진 이유가 우리가 너무 잘 먹어서 그런 거예요.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옛날에 우리 엄마가 그러기를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나 몇 킬로쯤 났어요? 집에서 났다는 거예요. 일하다가.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토끼 새끼 정도만 했어.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큰애가 3.4를 낳았는데 엄마가 그 애를 보더니 너 낳았을 때 이 애기의 반이었어. 이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애기가 2.8 정도 실제 2.8 정도 되는 애기예요. 그러면 우리 애를 엄마가 3.4를 봤을 때 이 애기의 반이었어. 너 태어났을 때. 그러면 제가 아마 1.7, 1.8, 2.0이 아니었을까 제가 추정을 해요. 물론 이제 우리 엄마는 팔남매 마저를 시집 오셔가지고 임신했다고 해서 특별히 더 먹은 것도 없고 어떻게 일을 그만한 것도 없고 계속 일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엄마가 말하기를 근데 옛날에도 집에서 애기 낳다가 이렇게 많이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혹시 회원부가 애기 놓은 곳이 이렇게 열상이 됐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흔적이 없었어. 당연히 2kg도 안 됐는데 흔적이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완벽한 자연출산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잘 먹고 안 움직이는 집안, 이제 부잣집 딸들, 그런 애들은 이제 엄마가 말하기를 애기를 좀 크게 낳는지 밑에가 많이 열상이 돼가지고 애기 놓는 곳하고 요도랑 항문이랑 다 통해가지고 애기 놓고 나중에 질적으로 소변이 나온다든가 대변이 나온다든가 이런 일도 있었대요. 옛날에도. 자, 그러면 이 산부인과에 회음절개가 나온 게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아마 70년대 산부인과가 생기고부터, 전문의가 생기고부터 회음절개가 나오지 않았을까. 지금 여러분이 그림을 볼 수 없는데 회음절개라는 게 회음부가 여기저기 열상이 될까봐 미리 한쪽을 절개하자가 회음절개거든요. 자, 그러면 자연출산은 그걸 안 해요. 그럼 자연출산은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면은 그럼 일반분만은 왜 굳이 회음절개를 해요? 자연출산도 가능하면 안 하면 되지. 그게 차이점이 뭐냐면요. 자연출산은 저희가 엄청난 교육을 해요. 20주 때부터 진짜로 20주 때부터 애가 너무 크면 자연출산을 할 수 있을까요? 회음절개 안 하고? 힘들죠. 운동 하나도 안 하고 근육이 완전히 다 굳어 있다. 자궁 골반 주위에도 근육이 다 굳어 있으면 과연 그게 자연출산 가능할까요? 안 되죠. 그죠? 운동 열심히 하자, 관리를 하자, 음식 조절하자, 회원부 마사지 하자, 기타 등등 엄청난 많은 교육들이 들어가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모든 걸 다 잘 지키고 잘 했을 때 회음절개 없이 정말 기가 막히게 나와요. 저희가 지금 시집에 대해서 한 1000건 정도를 했어요. 지금 거의 900몇 건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자연출산 건수가 아마 지역에서는 아마 제일 많지 않을까 싶어요. 이 자연출산을 많이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자연출산에는 둘라 간호사라 그래가지고 한 명의 간호사가 정말 한 명의 산모님한테 완전 밀착해서 엄청나게 집중해서 간호를 해야 해요. 이제 어떤 호흡법이라든지 회원부 마사지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게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말하자면 고급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출산을 일반화 시켜서 한 달에 100명을 분만한다, 100명을 다 자연출산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연출산은 회원부 절개 없이 정말 나온다는 거. 그죠? 자연출산을 갖고 산모님들이 회음절개 안 하고 내진 안 하고 면도 안 하고 관장 안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자연출산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90% 전부 다 진통 딱 걸리면 바로 손 들어버려요. 그런 것들은 장점에 거의 한 10%도 안 돼요. 자연출산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뭘 믿고 자연출산을 하냐면은 그냥 말대로 무공해예요. 아무 약도 주지 않는 거. 산모님한테 들어가는 모든 약은 아기한테 효과가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죠? 산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무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우리가 머리가 아플 때 진통제를 먹었어요. 두통약을. 그죠? 두통약을 한 알 먹고 우리가 죽어요? 두 알 먹고 우리가 치명적이에요?
세 알 먹고 치명적이에요? 아니에요. 그죠? 뭐 한 20알 30알 먹으면 치명적일 수 있겠죠. 그러면 자연출산에서 하는 무통이라는 게 이게 치명적이면 의사 선생님들이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죠? 치명적이진 않지만 자연출산을 준비하는 산모님들은, 적어도 준비하는 산모님들은 그 작은 진통제마저도 애기한테 뭔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안 맞겠다는 거죠. 아예 무공해로. 근데 실상 저희가 올해 병원에 근무하면서 이제 무통분만을 시행을 하고 태동검사를 했을 때 아기의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냐? 그러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무통을 했다고 해서 치명적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무통력이 들어갔을 때 그 다음 아기의 변화가, 아기가 막 놀다가, 아기는 10달 동안 계속 놀아야 돼요. 분만이 진행돼도 계속 놀아야 돼요. 그죠? 10달 동안 놀다가 무통약이 들어가고 5분, 10분 있으면 심박동이 어때요? 조용해져요. 그렇게 말하자면 타이레놀 3개 먹었을 때 그 느낌? 뭔가 좀 가라앉는다? 진통제 센 거 먹었을 때 좀 뭔가 가라앉는다 라는 느낌. 진통제 아주 약한 걸로 무통효과가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는 되기 때문에 무통효과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라앉다는 느낌. 애기가 막 놀다가 이제 엄마 나 뭔지 모르겠는데 엄마 나 좀 몸이 좀 가라앉네요? 라고 태동검사에서 아이가 표현을 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가 또 무통효과가 끝나지면 다시 또 애가 막 놀아요. 그런데 자연출산 준비하신 분들은 그거마저 싫은 분들인 거예요. 너무나 귀한 애기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약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하는 게 자연출산이에요. 그죠? 우리가 자연출산을 쭉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 이제 애기 낳고 난 뒤에 왜 나는 온몸이 다 아파요. 막 어깨 아프고 팔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제 인터넷에 포털 사이트에 보면 애기 놓을 때 힘주는 거 보셨죠? 다리 잡고 힘주는 거. 그 자세가 사실은 사모님 몸을 좀 이렇게 아주 애기 놓고 난 뒤에 좀 많이 좀 이렇게 뭐라고나 할까? 좀 망가지게 한다고나 할까? 굳이 이렇게 표현을, 나쁜 말로 표현하자면, 애기 낳고 난 뒤에 출산했는데 나 온데 다 아파요. 뭐. 왜? 나는 분명히 애기를 낳았을 뿐인데, 왜 손목이 왜 아프고, 머리가 왜 아프고, 어깨가 왜 아프고, 팔이 왜 아프고, 어디 온몸이 왜 다 아프죠? 그게 이유인 적은 다리 잡고 힘주기 자세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 일반 분만에서도 애기가 작고 골반 좋으면 힘주기 안 해요. 힘주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애기는 줄줄줄 문 열린 대로 그냥 줄줄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그러면 자연출산에서 이 자세를 별로 안 할까요? 거의 안 합니다. 왜요? 사전교육이 들어갔으니까요. 자, 애기 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탄수화물 줄이고 기름기 있는 음식 줄이고 운동 열심히 하고 사전교육 다 들어갔잖아요. 골반 근육 이완하기 위해서 합장 운동하고 회원부 마사지 다 하고, 굳이 다리 잡고 힘주기 안 해도, 물론 자연출산이라고 해서 10명 중에 10명 다 다리 잡고 힘주기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반 분만에서 10명 중에 7명이 다리 잡고 힘주기를 한다면 자연출산에서는 한 3명 정도 할까요? 그죠? 자, 그러면 가장 큰 장점이 또 뭔지 아세요? 지금 이제 전국적인 통계가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초산모 산모님 10명 중에 원래는 한 3명 정도가 제왕절개 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5명 정도가 제왕절개 해요. 왜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임신과 분만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기전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무서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게 정말 생리현상이에요. 생리현상. 자, 우리가 자연출산하기 위해서 연습을 열심히 했어. 그죠? 그러면 정말 힘 안 주고도 그냥 나와요. 10명 중에 5명은 그냥 나올걸요. 머리 입구까지 보이면서 분만실을 들어오시는 분들 계세요. 정말 운동 열심히 하신 분들은. 자, 그래서 이제 산모님 몸이 가장 망가지지 않는 그런 이제 형태가 어떻게 보면 자연출산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기가 나오고 나면 탯줄을 어때요? 의사 선생님이 바로 잘라요. 그죠? 자, 근데 자연출산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기는 10달 동안 엄마 탯줄로 지금 먹고 살았어요. 그죠? 엄마 탯줄로만 딱 이렇게 연결 딱 돼 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는 게 없어요. 요거만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애기 낳자마자 탁 잘라서 바로 탁 빼는 거라. 자연출산에서는 아기가 나오자마자 이걸 안 잘라요. 그냥 이러고, 아기는 나와 있고 밖에 태반은 안에 있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러고 있을까요? 자연출산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기 스스로, 아기가 밖에 나와서 엄마 나 이제 엄마의 도움이 필요 없어졌어. 나 이제 혼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이제 혼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 탯줄 아래에 있는 이 혈관들이 있죠. 반은 아기한테 들어가고 반은 엄마한테 들어가고, 이 공간에 지금 이렇게 꽉 차 있잖아요. 여기 혈관들이 없어져요. 그때 이제 태맥이 멈추면서, 이게 태맥이라 하거든요. 이걸 보고. 그러면 불과 한 3분만
조금만 기다려도 이 태맥이 멈추면서 이제 아이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엄마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어요. 엄마 이제 엄마한테서 나 잘라 나가도 돼요. 이거 잘라 나가도 돼요. 이때 잘라요. 그래서 어떤 사모님들은 정말 이게 태맥이 멈췄는데도 좀 더 있게 해주세요. 좀 더 있게 해주세요. 왜냐? 아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게 떨어지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자연출산에서는 정말 이런 것들. 그리고 시즈미디 자연출산은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의사 선생님이 아기를 받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어떻게 할까요? 의사 선생님은 옆에 앉아 계세요. 그 누구도 아기를 받지 않아요. 왜요? 아기는 혼자 나와요. 깜짝 놀랐죠? 일반 분만에서는 그러면 왜 의사 선생님이 아기를 받아요? 일반 분만에서는 진행이 한 4cm 보일 때 회음절개를 해요. 머리가 4cm 보일 때 회음절개를 하고 힘 주세요 해서 의사 선생님이 아기를 받아요. 그죠? 근데 자연출산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회음절개 안 하기 때문에 머리가 다 나올 때까지, 어깨가 다 나올 때까지 우리 모두가 다 손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도 이 아이를 당기지 않아요. 물론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그렇지만 많이 걸리진 않아요. 자,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애가 저 혼자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얘를 받지 않아요. 자기 혼자 스스로 나오고 있고 애기 머리 밑에는 누구의 손? 아빠의 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빠가 제일 먼저 아기를 만나고 아빠가 제일 먼저 아기를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일반 분만에서 아빠는 스크린 뒤에 있고 산모는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랑 뺑돌 사용 곳에서 회음절개 놓고 힘주세요. 의사 선생님 아기를 받았어. 이 상황이 감동적일까요? 아무도 손대지 않고 아무도 어떤 의학적인 그걸 하지 않고 아기가 스스로 나와서 아빠의 손에 있다가 엄마의 가슴에 안기는 거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상상해 보셨어요?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때 느끼는 감정은요. 제가 33년을 분만실에 있잖아요. 지금도 이 애가 나올 때마다 눈물이 계속 핑핑 돌아요. 그럼 제가 도대체 몇 번을 핑핑 돌았을까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 감동을 아빠가 고스란히 느끼고 엄마가 고스란히 느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모님이 느끼는 감정, 아빠의 느끼는 감정, 이 감정을 정말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거요? 평생 가요. 첫 아기를 자연출산하지 않고 일반 분만 하신 분하고 둘째 아기를 자연출산하신 분하고 그죠? 이렇게 첫 아기는 일반 분만, 둘째 아기 자연출산하신 분 이런 분들 있죠? 아빠들이 상상할 수 없다고 말을 표현해요. 정말 이 아이한테 애착이 너무나 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아빠가 마치 자기가 아이를 낳은 듯한 그런 느낌을 느껴요. 자기가 출산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아빠가 제일 먼저 받아서 그럼 이 애는 어디로 가요? 자, 사모님 가슴으로 가요. 아빠가 제일 먼저 받아서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디로 가요? 사모님 가슴으로 가요. 지금 지금 말하는 지금도 제가 온몸에 소름이 쫙쫙 끼치는 이 상황 생각하니까 그죠? 자, 이러고 천직인가 봐요 제가. 자, 이러고 가요. 그죠? 이러고 있다가 일반 분만에서 아기가 나오면 울죠. 안 울면 어때요? 우리 의료진이 울려요. 그죠? 왜 울려요? 일반 분만은 어쨌든 저쨌든 무통을 하면 수축제를 쓰게 되고 뭔가 자극이 뭔가 이렇게 우리가 좀 뭘 줬어요. 그죠? 그럼 아이가 무통을 하거나 수축제를 쓰거나 일반 분만에서 힘 주세요 밀고 당기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애기한테도 스트레스일까요? 스트레스가 아니었을까요? 스트레스였을 거예요. 그죠?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일부러 울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자연출산은 얘 안 울고 그냥 나와요. 나와서 울지 않는 아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얘 별로 안 울어요. 왜 안 울어요?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 울고 그냥 고스란히 나와서 엄마 품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 애기도 있어요. 물론 우는 애기도 있겠지만 그죠? 그래서 아기가 10달 동안 자기가 들었던 이 심장 소리, 엄마 냄새, 아빠 소리 고스란히 자연출산에서는 의료진들이 말을 안 해요. 조용히 말해요. 애기가 들을까봐. 엄마 아빠 목소리만 듣기게 해요. 애기한테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인 거예요. 그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연출산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술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기를 다 낳고 난 뒤에 엄마한테서 탯줄이 잘라나고 난 뒤에 또 자연출산에서 뭐예요? 캥거루 케어를 해요. 아빠가 마치 자기가 아기를 낳은 것처럼 아빠가 우통을 다 벗고 스킨 투 스킨으로 만나요. 아기랑. 아기도 옷 다 벗었죠. 아빠도 옷 다 벗었죠. 이렇게
마치 자기가 아기를 낳은 것처럼 정말 그런 부성애를 느끼게끔 이런 시간이 있어요. 일반 분만에서 이런 걸 잘 못해요. 아기도 스트레스였고 사모님도 스트레스였고 여러 가지 엄마 아빠가 자연출산에 대한 교육도 하나도 안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받아들이기 좀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유롭게 캥거루 케어를 한다든가 이럴 만한 여유가 사실은 일반 분만에서는 없어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힘들고, 그죠? 그리고 자연출산에서는 큰 아기도 같이 들어와요. 첫 번째 아기, 둘째 아기 같이 들어와서 엄마랑 같이 엄마가 출산하는 거 다 뭐 볼 수도 있어요. 원하시면 그냥 이 가족에 우리 가족에 이 아기가 온 거예요. 그냥 우리 가족 전체가 우리 아기를 맞이하는 그런 엄청나게 큰 이제 말하자면 축제예요. 축제. 자연출산에서는, 그죠? 모두가 모든 가족이 같이 할 수 있어요. 저희 시즈메디도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세요. 자연출산은 일부러 뭐 가운을 입는다든가 소독된 장갑을 낀다든가 뭐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절개가 없잖아요. 상처가 없는데 뭘. 상처가 없는데 무슨 그렇게 뭐 소독에 대해서 막 그렇게 벌벌 이렇게 메고 막 그럴 필요도 없어요. 사복 입고 저희 진행해요. 사복 입고. 탯줄 자를 때만 어쨌든 상처가 남는 거기 때문에 소독된 가위를 쓰지 사복 입고 진행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자연출산은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요. 아빠한테, 사모님한테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글을 편지를 미리 써서 이제 애기 출산하고 난 뒤에 애기한테 편지 쓰고 사모님한테 편지 쓰고 이렇게 이제 편지 읽어줄 그런 시간도 저희가 지금 저희 시집에서는 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사모님들이 우리가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출산할 때 행복했던 기억들은 다음에 또 둘째를 애기를 낳고 셋째를 애기 낳고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행복한 기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전문 둘라가 있어요. 둘라 간호사 선생님이 계세요. 이제 오랫동안 십몇 년 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완전 전문가예요. 그래서 저는 강력히 좀 추천하시고 싶어요. 사모님들이 다 하시고 싶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주치의하고 충분히 의논하시고 20주 때 강의를 듣고 20주에 만나서 또 순산교실을 듣고 어떻게 하면 쉽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는지를 좀 듣고 그걸 실천하시고 또 마지막에 35주쯤 돼갖고 둘라 간호사를 만나서 다시 또 마지막에 막달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강의를 또 다 들으시고, 그죠? 그걸 또 실천하고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을 다 준비하시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준비했다가 실패해도 일반 분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 분만을 실패하면 바로 제왕절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자연출산을 준비하신 분들의 제왕절개율은 현저히 낮아요. 10명 중에 아까 제가 뭐 원래 몇 년 전만 해도 3명, 4명이 초산모 제왕절개 했는데 지금 뭐 4명, 5명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자연출산을 준비하신 분들은 제왕절개 할 확률이 확 줄었어요. 10명 중에 한두 명 할까 말까요? 확 줄었어요. 미리 이제 정상분만 하기 위해서 몸을 다 만들어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리고 자연출산과 분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분만은 주체가 병원이에요. 주체가 병원이에요. 물론 이제 분만하는 주체는 사모님이긴 하지만 병원에서 관장하고 내진하고 무통 주고 전부 다 병원에서 시행하는 거죠. 촉진제 주고 그 모든 거 전부 다 병원에서 다 선택하는 거죠, 그죠? 아기 나오는 시기도 이쯤 해가 이제 나오면 되겠다. 유도분만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주체가 병원이에요. 그렇지만 출산은 그 누구도 아무도 주체가 될 수 없어요. 엄마와 아기가 주체인 거죠, 그죠? 제가 지금 한 20분 정도 짧게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장점은 자연출산의 가장 큰 장점은 정말 완전 무공해로 아기와 엄마의 건강 상태가 최상이라는 거.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아빠가 엄마 이제 출산에 참석하는 거, 출산에 참여해서 정말 이 부부가 정말 이 출산을 통해서 다시 기가 막힌 부부로 다시 탄생하는 거예요. 아빠들이 엄마한테 막 정말 너무 고맙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일을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애기 내 애기를 낳아주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까지 너가 힘들은지 몰랐다. 너무너무 고맙다. 이제 앞으로 정말 잘할게. 막 이런 그런 하나의 이제 뭐라고 할까? 그런 정말 아름다운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시즈메디만의 가장 큰 장점은 둘라 간호사예요. 아까 말했듯이, 그죠? 아주 전문화된 둘라 간호사예요. 그래서 분만식 간호사라고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정해서 누군가 한 명이 전문가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 제 전화번호가 오픈되어 있을 거예요. 9427-6389인데 제 전화번호 오픈되어 있는데 저한테 언제라도 자연출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언제라도 답해 드리고요. 제가 둘라 간호사랑 연결해 드리고 이제 그런 역할을 제가 다 하는 거니까요. 언제라도 제 전화로 전화하셔도 되세요.
그러면 자연출산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또 사모님이 아무리 준비를 했다고 해도 마지막에 골반이 너무 적으면 또 어때요? 못하죠, 그죠? 태반의 위치가 정상 위치에 없어도 못하죠, 그죠? 양수가 먼저 터져서 또 막 진행이 안 돼도 또 못하죠, 그죠? 그래서 준비했다고 다 하는 건 아니고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다가 준비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래도 자연출산할 확률이 훨씬 높죠. 그래서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 이쯤에서 이제 자연출산 강의를 끝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 시즈메디는 자연출산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 분만 뭐 많이 해요. 저희 많이 하지만 자연출산도 하는 이유는 정말 자연출산은 너무 감동적이고 정말 우리가 하면서도 야, 정말 분만은 이렇게 해야 돼, 출산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힘들어도 자연출산을 없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자연출산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많이 궁금한 거 많이 질문해 주시고 저희 시즈메디로 많이 좀 들어와 주세요. 감사합니다.